어느 날 아침 제가 아는 분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80세가 된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이 45살이 될 때까지 매달 용돈을 주고 계셨거든요. 아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직장도 다니지 않은 채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혼자 살아보겠다며 집을 나간 거예요. 문제는 그 아들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본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거였습니다. 은행 업무도 모르고 요리도 할 줄 모르고 심지어 병원 예약하는 법도 몰랐어요.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길에서 쓰러져 있는 걸 누군가가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서 탈진한 상태였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사람으로 키우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 잘 챙겨줘서 오히려 자녀가 무력해지는 거죠. 30살이 넘은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이것도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나요? 마트에 가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 엄마에게 전화하는 30대 딸. 회사에서 상사가 화를 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면서 집에 온 20대 아들.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대학생.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딸 하나를 정말 정성껏 키웠어요. 딸이 어려서부터 모든 걸 다 해줬거든요. 숙제도 같이 해주고 친구 관계도 관리해주고 진로도 다 정해줬어요. 딸은 명문대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업했어요. 그분은 정말 뿌듯했죠. 그런데 딸이 직장에서 적응을 못하기 시작했어요. 상사가 업무를 지시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과 갈등이 생기면 엄마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결국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직장을 옮겼지만 어디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지금은 35살인데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딸을 너무 잘 키웠나 봐. 그래서 세상의 거센 바람을 못 견디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애는 너무 순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 우리 애는 너무 착해서 남들이 이용할까봐 걱정이야. 사실 이런 말들이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자녀가 순한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경우 말이에요. 이런 부모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애만큼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힘들어할 만한 일들을 미리 다 해결해 주려고 해요. 하지만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에요. 자녀가 힘든 일을 겪어보지 않으면 힘든 일을 이겨낼 능력도 기를 수 없어요. 작은 문제를 해결해보지 않으면 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결국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에게 해결해달라고 해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해요. 심지어 결혼 후에도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면 부모에게 중재해달라고 해요. 이런 자녀들은 진정한 독립을 할 수 없어요. 나이는 어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계속 아이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부모 자신도 힘들어져요. 언제까지 자녀의 모든 걸 책임져야 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부모가 나이가 들거나 아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우리 애는 아직도 이 모양이지? 다른 집 애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 애만 왜 이럴까?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자녀에게 너무 많은 걸 해주고 계신 건 아닌지 말이에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고요. 때로는 자녀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자녀가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에게 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좋은 마음으로 자녀에게 주는 것들 중에 오히려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고 피하시면 자녀가 훨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가 진정으로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시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녀의 미래를 정말 걱정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좋은 마음으로 자녀에게 주는 것들 중에 오히려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고 피하시면 자녀가 훨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가 진정으로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장선으로 보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해로운 것들을 주게 되어요. 어떤 것들일까요? 가장 위험한 것은 자녀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자녀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부모가 미리 다 정해놓는 거예요. 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21살이 되어서도 혼자서 옷을 사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항상 대신 골라줬거든요. 이게 너한테 어울려, 저건 너한테 안 어울려. 이런 식으로 계속 정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이 학생은 자신의 취향이 뭔지 모르게 됐어요. 친구들이 너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었어요. 더 심각한 건 나중에 취업 면접에서 자신만의 특색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도 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평생 엄마가 다 정해줬으니까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게 된 거죠. 또 다른 예도 있어요. 30살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혼자서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항상 너는 이걸 먹어야 해라고 정해줬거든요. 매운 건 안 돼, 기름진 건 안 돼, 이건 몸에 안 좋아. 이런 식으로 계속 제안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식당에 가면 항상 아무거나 시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은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얘는 정말 주관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선택권을 빼앗긴 자녀는 결국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로 위험한 것은 자녀에게 완벽함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실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한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시험에서 90점을 받아왔는데 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왜 100점을 못 받았어? 틀린 문제가 뭐야? 아버지는 틀린 문제를 다시 풀게 하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더 가져와서 풀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니 이 학생은 실수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됐어요. 조금이라도 틀릴 것 같으면 아예 도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대학에 가서도 조금이라도 어려운 수업은 듣지 않았어요. 좋은 성적을 받을 자신이 없으니까요. 결국 쉬운 것만 하다 보니 실력이 늘지 않았어요. 취업할 때도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좋은 회사에 지원하지 못했어요. 완벽함을 강요받은 자녀는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요. 세 번째로 위험한 것은 자녀에게 조건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맞을 때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성적이 좋을 때는 부모가 역시 우리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좋아했어요.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용돈도 더 줬어요. 하지만 성적이 나쁠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런 성적으로 어떻게 살 거야? 다른 집 아이들을 봐라. 이런 말을 하면서 차갑게 대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라다 보니 이 학생은 항상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좋아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실망할까?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이 학생은 대학에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찾지 못했어요. 항상 부모님이 원하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조건부 사랑을 받은 자녀는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없어요. 네 번째로 위험한 것은 자녀의 실패를 대신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부모가 바로 나서서 해결해주는 거예요. 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조별 과제에서 조원들과 갈등이 생겼어요.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엄마가 다음날 직접 학교에 가서 교수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조별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조를 바꿔주세요. 결국 조는 바뀌었지만 이 학생은 더 큰 문제를 갖게 됐어요. 다른 학생들이 저 사람은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 학생은 대학 4년 내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에게 의존했어요. 취업 활동을 할 때도 엄마가 회사에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면접 결과를 언제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결국 이 학생은 취업에 실패했어요. 회사에서 이 사람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거든요. 실패를 대신 해결받은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없어요. 이 네 가지가 바로 자녀를 망치는 가장 위험한 것들이에요. 선택권을 빼앗고 완벽함을 강요하고 조건부로 사랑하고 실패를 대신 해결해주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결과는 정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자녀는 점점 무력해지고 의존적이 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들이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자녀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그건 안 돼. 이걸 해야 해라고 말하고 계신가요? 자녀가 실수하면 왜 이런 실수를 했어? 라고 화를 내고 계신가요? 자녀가 잘했을 때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자녀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나서서 해결해주고 계신가요? 만약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자녀를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자녀가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일일까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녀는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아요. 자녀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녀가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진짜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지금까지 빼앗았던 것들을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선택권을 돌려주고 실수할 권리를 인정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자녀도 부모도 당황할 수 있거든요. 단계별로 천천히 바꿔가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작은 선택부터 자녀에게 맡겨보세요. 오늘 저녁 뭘 먹고 싶어? 주말에 뭘 하고 싶어?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녀가 엄마가 정해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정해줬으니까 갑자기 선택하라고 하면 어려워할 거예요. 그럴 때는 천천히 생각해봐. 엄마는 내가 뭘 선택하든 괜찮아라고 말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는 점점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분은 25살 된 딸에게 항상 옷을 골라줬거든요. 어느 날 딸이 엄마, 저 혼자 옷 사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 걱정이 됐어요. 우리 딸이 이상한 옷을 사면 어떡하지? 하지만 참고 기다렸어요. 딸이 처음 혼자 산 옷은 어머니 취향과 달랐어요. 조금 화려하고 젊은 느낌의 옷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옷은 안 어울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라고 말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딸은 점점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갔어요. 지금은 자신 있게 옷을 선택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게 옷을 입는 줄 몰랐어요. 제가 계속 제안했었네요. 다음으로 자녀가 실수했을 때 반응을 바꿔보세요. 왜 그랬어? 라고 묻는 대신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라고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녀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시험에서 70점을 받아왔어요. 예전 같으면 왜 이런 점수를 받았어? 라고 화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고생했구나. 어려운 문제가 많았나? 라고 물어봤어요. 아들이 수학이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그렇구나. 수학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들이 친구한테 물어봐야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좋은 생각이야. 아빠도 학생 때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 라고 말했어요.
그 후부터 아들은 시험 결과를 숨기지 않았어요. 점수가 나쁘더라도 아빠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결국 아들의 성적도 점점 올라갔어요. 더 중요한 건 아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자녀가 잘했을 때만 칭찬하지 말고 평소에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엄마는 널 사랑해. 실패해도 괜찮아. 넌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해주세요.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딸이 중학생인데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매일 공부해라라고만 말했어요. 딸은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달리 말했어요. 너는 공부를 못해도 착하고 예쁜 우리 딸이야. 딸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이런 말을 하다니. 그날 밤 딸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공부하기 싫어해요. 하지만 엄마가 실망할까봐 못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제서야 딸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너를 많이 힘들게 했구나. 미안해. 그 후부터 어머니는 딸의 성적보다 딸의 마음을 먼저 물어봤어요. 딸은 점점 밝아졌어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녀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바로 해결해 주지 마세요. 대신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이 뭐야? 엄마는 너를 믿어.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이런 식으로 지지해 주세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이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에서 상사와 갈등이 생겼어요. 예전 같으면 아버지가 직접 아르바이트 가게에 가서 따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힘들겠구나.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어요. 아들이 상사한테 직접 얘기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 말할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아들이 자신의 계획을 말했어요. 아버지는 잘 생각했네. 아빠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라고 말했어요. 결국 아들은 상사와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믿어줘서 용기가 났어요. 혼자 해결하니까 뿌듯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자녀는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고 독립적으로 변해가요. 부모도 자녀를 믿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어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자녀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고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해결해주면 쉽게 끝날 텐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더 강해져요. 자신감도 생기고 독립심도 생겨요. 나중에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도 혼자 잘 살 수 있게 되어요. 그때 자녀가 부모에게 말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저를 믿어줘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때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그것이 부모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80세 할아버지 기억하시나요? 45살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쓰러진 이야기요. 그 할아버지는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제 내가 스스로 선택해봐. 할아버지는 믿고 지켜볼게. 처음에는 아들이 많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참고 기다렸어요. 아들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해봐라고 말했어요. 아들이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해보자라고 격려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아파트도 구했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야 우리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내가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녀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자녀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세요. 실수를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세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할 수 있어요. 자녀가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아이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른 부모님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주변에 자녀 교육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자녀 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며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